네, 안녕하십니까. 까칠농부입니다. 집 천장이야, 천장. 반은, 원래 여기 문이 있는 거, 요 문이 있는 거는 원래 여기까지, 같은 색이었었는데, 요 검은색, 요 테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페인트를 칠했어. 지금 뭐, 다행히 옆집에 사시는 분이 빈집을 하나 구해주셔가지고, 그냥 살고 있어, 그냥. 아우, 집 없는 게 속 편해. 재산세만 많이 나오지. 아우, 집 있어봤자 뭐하냐. 어? 아우, 돈 벌어서 집 사야지. 돈 벌어서 집 사야지. 아우, 씨발. 여담이고, 농담이고. 지금은 글쎄, 집을 사서 돈을 묶어둘 필요가 지금은 없을 것 같더라고. 물건에 지금은, 돈이 묶여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때 경기가 좋아지고 할 때, 그때 또 투자할 때가 있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총알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지 뭐. 지금 뭐 아유 집 아무 소용 없어 지금. 세금만 많이 나오고. 그 태권 무의 저 유튜버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그 태권 무의 저기 엄지원이라고 있어. 그 자칭 저기 조선의 국모라고 하시는 그 여성이 있는데 오늘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또 청와대 근처에서 농민들 뭐 양파값 폭락했다고 해가지고 뭐 데모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농민 몇 분이 마이크 방송 잡고 뭐 농사 지을 때마다 뭐 폭락했다고 그런 말도 있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농업의 미래가 뭐냐, 뭐 대안이 있냐.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유 씨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어딨냐, 농업의 미래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 있잖아. 유대인이 머리가 좋잖아. 유대인 하면은 뭐 머리 좋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 그 유대인도 농업을 했지.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생산량에 비례해서 뭐 돈벌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유대인은 그때 당시 그 자기 나라 자기 땅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을 불리고 돈이 있다 싶으면 쫓겨나는 경우가 생겼지. 쫓겨나다 보면 뭐 어떻게 땅이며 건물이며 상가며 다 놓고 몸만 또 몸만 그런 물건들은 못 갖고 가고 몸만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 그런 사람들이 이동하기 좋고 편하게 싹 짐을 싹 정리해서 이동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제일 중요했지. 그 물건하고 땅이며 그런 거는 어디 쫓겨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대신에 이제 돈이나 금이나 그런 작고 가벼우면서 그 가치를 다른 곳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보니까 이제 유대인 하면은 이제 돈독이 올랐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타 지역에서 살고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돈, 그리고 또 돈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물건, 그런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어디든지 그런 가치 있는 재화가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도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농업에 대한 미래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농사를 계속 지었겠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업을 계속 지속적으로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또 농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 인구의 거의 70% 이상, 거의 노인이라든지 몇몇 사람 빼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가서 상업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상업을 많이 했지. 상업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지금의 그 미국의 뉴욕 중심가의 월가 그쪽의 금융 그쪽을 휘어잡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유대인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그 기술력을 통해서. 그리고 일단은 뭐 남아프리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서 그 눈물의 다이아몬드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원석을 가지고 오면 유대인들이 가공, 세공부터 해가지고 판매, 유통까지 해서 거의 다이아몬드 시장의 또 90%를 또 차지하고 있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대인들은 내가 성공을 하면은 자기 가족, 자기 식구,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
왜냐면 제일 믿을만 하거든. 타인 같은 경우에는 배신을 많이 때리잖아. 그리고 또 믿는 건 또 가족밖에 없잖아. 또 혈연.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제일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또 같이 사업 파트너로서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가족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업이 잘 됐을 경우 가족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부를 더불어서 같이 쌓아가는 경우가 많았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동으로 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는 꼭 씨발 또 튀려고 하는 새끼들이 있어. 자기가 그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으면 그 발판을 마련해 준 사람한테 거의 뭐 모든 책임을 부여하고 따라주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강물에 빠지면은 강물에 빠진 걸 건져내면은 보따리부터 찾는다는 말이 있잖아. 꼭 살려두면은 뭐 그냥 엄한 것까지 더 내놓으라고 하고 사람 뒤통수 치고 그래서 그런 민족성 때문에 같이 공동 작업, 공동체 그런 부분이 장기간 가지 않고 배신으로 다 많이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사상과 유대인의 그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고 따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좋은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만약에 농업이 가치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그 농업을 버리고 상업적인 그 가치를 선택을 했을까? 나는 그때 유대인들은 참 현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지금 또 미국하고 또 잘 지내가지고 트럼프가 이란과 그런 거에서도 이란의 그거에 반대를 무릅쓰고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지역을 인정해 줬잖아. 그런 것처럼 세계 패권 국가는 또 미국이고 또 미국하고 또 잘 지내야지 우리한테도 경제적인 이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글쎄 농업 막연하지. 그리고 녹여 막연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그래 일단은 우리나라는 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옛날에 그 지만원 박사라고 있어. 지금 살아 계시고 있는데 지만원 박사님이 미국의 그 해군의 그 해군 연구소에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수학 공식을 두 가지를 또 개발하신 분이 있어요. 그만큼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미군 육군사관학교로 졸업하셨지 지만원 박사님은. 그래서 이제 미군 해군에 가서 수학 공식을 두 개를 만들어내셨고 그걸 통해서 미국에서도 미국 국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국내에 오셔가지고 국정원에 갈래 국방연구소에 갈래 하다가 이제 지만원 박사님은 국방연구소로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국방 예산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에 대한 비리가 많잖아. 무기 비리. 뭐 린다김이냐 무슨 짜자냐 그 무기 리스트. 그래서 국방 예산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스템을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거대로 했었으면은 우리나라의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그 남는 잉여의 예산을 또 국가 건설에 많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었는데 기득권자들은 그 국방 예산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뒷주머니 돈을 찔러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 돈을 빼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리에 있을 때 돈 빼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지만원 박사님을 이제 그 국방연구소에서 해임을 시켰어. 그러고 나서 이제 지만원 박사님께서 그 5.18 김대중 대통령 때지.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천재고 명석하고 또 국가관도 신념도 있고 좋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래서 이제 5.18 5.18 폭동에 대해서 지만원 박사님이 연구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600명이 넘어왔다고 하더라고. 지만원 박사님의 그 기록에 보면 600명의 북괴군이 김대중과 북괴군의 합동 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내란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부분이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5.18에 대한 시, 군, 면 단위로
매년 5월 18일만 되면 북한에서는 또 행사를 해요. 위대한 뭐 위대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18에 그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홍보를 해요. 그런 것처럼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지만원 박사가 5.18 그 폭동에 대해서 19년 동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또 뭐라 그럴까 자기 그 근무했던 인맥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일치되는 부분을 갖다가 많이 찾아냈어. 그래서 어느 정도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김대중이는 5.18 폭동을 민주화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지금 광주에서도 5.18 유공자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없듯이 말이야. 그래서 지만원 박사님은 그 국방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그걸 갖다가 시스템을 적용을 안 하고 지만원 박사님을 해임을 시키고 했지. 그래서 아무리 좋은 농업 정책이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국방 예산 시스템이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나아지고 나아지지 않고 그 갈림길에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농업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 경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현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이념이 팽배해 있고 정교조라고 하는 법의 교섭 단체들이 있는 한 올바른 역사, 이념, 민족 간, 국가 간이 없는 이렇게 막 혼돈에 대한 이런 시기에 무슨 올바른 시스템을 갖다 놔도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아. 그래서 그 태권무희라고 하는 그 저기 조선의 국무님께서 농업의 정책 미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뭐 생각이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정신 상태가 썩어빠진 곳에서 어떤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놔도 국가의 이익이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농업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갖다 놔도 이거는 완전히 똥물에 뒤범벅이 돼가지고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해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념 전쟁이 같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념 전쟁이 이념 전쟁 빨갱이하고 자유민주주의 그 이념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종식되고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 아무리 생각해도 모래성에 집을 지으면 그 성이 높이 쌓아 올라갈 수가 없잖아. 기초가 허술한데. 안 그래? 그래서 바닥을 다져야 되고 기초 바닥을 다져놔야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지금 이 이념이 서로 이렇게 충돌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어떠한 정책을 갖다 놔도 서로 흠잡고 훑뜯고 물고 뜯고 싸우는 완전히 개싸움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쥐새끼 같은 새끼들이 너무 곳곳에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다 핀셋으로 다 끄집어가지고 다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한 단계 발전해서 나아갈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그래서 일단은 이념의 전쟁에서 우파가 승리를 해야 돼. 농업이든 경제든 마찬가지야. 지금 뭐 북한 김정은 만나가지고 조화를 하고 입 찢어지고 북한 김정은한테 어떻게 하면은 뭐라도 하나 더 갖다 줄까 싶어하는 문재인, 노무현, 그런 김대중 이런 새끼들 있잖아. 좌파들, 주사파들, 임종석이 마차 그 문재인 그 비서실장 하던 그 임종석이 그 씨발놈 그 비서실장 그만두고 처음으로 해외 간 데가 어디냐? 탁현빈 홍보했던 탁현빈하고 임종석이하고 처음으로 해외 간 데가 일본 아니야? 일본에 왜 갔어? 조총련들 만나가지고 또 씨발 또 작당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작당질 하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조총련 만나가지고 안 그래? 뻔하지. 그거 지금은 뭐하고 뭔 짓 하고 돌아다니지는 모르겠다마는 임종석이
하여간 그래. 그래서 일단 농업이든 경제든 일단은 이 아사리팔이 되어 있는 이념의 전쟁에서 우파가 이겨야 돼. 전쟁에선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거거든. 어.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인구잖아. 근데 우리나라 인구를 증가를 시키고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인과의 자연스러운 결혼을 해서 자연스러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그리고 뭐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개새끼가 그러잖아. 중국 짱개 새끼들하고 조선족들 그리고 이민자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그런 문화들을 많이 해가지고 국적 취득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주고 있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국가관이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인구 많잖아.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적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열어주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개방하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기어 들어오겠냐. 지금 중국도 미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부도 일보 직전인 것 같아. 중국도 부도 일보 직전. 왜냐면 그 하나의 중국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1대1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의 그 선을 연결해가지고 중국이 세계 제패를 다지기 위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뿌리고 있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나 그런 건 이제 당, 중국 공산당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 중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면 스스로 도태되고 사라져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 게 당연한데 이게 또 중국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죽이지 않고 어차피 중국 은행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일단은 당에서 중국에서부터 관리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비 기업들 이익률도 나지 않으면서 사람을 은행 돈 빌려다가 써가면서 사람들 이렇게 월급 줘가면서 이끌어 나가는 좀비 기업들이 많지. 우리나라도 지금 좀비 기업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시골에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그 회사도 사람 인건비 띄어먹고 하는 쓰레기 같은 회사들도 많아. 그런 것처럼 중국을 빨아제끼면 안 되는데 그런 인간들이 우리나라의 그 영주권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지금 낮춰주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인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우리 자국의 국민 5천만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중국하고 조선족 짱깨 새끼들이 더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수를 늘려가지고 1억이라는 인구수를 그 이상의 1억이라는 인구수를 맞추게 되면 이건 뭐 자국민에 대한 홀대 그런 건 눈에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그런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해줘야지 그 조선족하고 저 짱깨 새끼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정책을 피는 국회의원들한테 또 표를 던져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완전히 그 뭐 안방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저쪽 변두리로 빠져나가고 그 지나가는 행인이 자기 안방을 차지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뭐 이 나라는 뭐 영원한 뭐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인구 수가 1억이 돼야 되는데 그 인구 수가 1억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자연스러운 결혼을 통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비상식적인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만 정책을 핀다 그러면 이것도 또 농업이든 경제든 또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야. 불보듯 뻔하지 뭐. 안 그래?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처럼 다양한 민족의 국가를 받아들이려면 일단 영주권 취득 자격부터 강화해야 돼. 어렵게 만들어야지. 시험도 어렵게 만들고 영주권 취득도 힘들게 만들고 그래야지 몸값을 스스로 높여야지 우리나라 국격도 높아지는 거고 그 영주권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도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 것처럼 뭐든지 쉽게 해가지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념판에 대해서 우파가 승리해야 되는 거고 한국인의 인구수가 1억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성가족부 그리고 여성시민단체 이 씨부랄년들 폐지하고 없애야지. 민족 정신을 말살해 먹고
갉아먹는 것들, 그리고 남녀 갈등 조장해서 인구수 출산율 저하시키고 미치 패미 정책 만들어가지고 헛질하는 것들. 그리고 뭐 정신대라든지 위안부, 정신대라는 용어도 그 위안부하고 같은 단어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 정신대는 노동력을 갖다가 이렇게 남자의 노동력을 여성으로서 채용하기 위해서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대라고 하는 거지. 이게 정신대하고 위안부하고 성적인 성적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정신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정신대의 의미도 많이 변질돼 왔어. 정신대도 어떻게 보면 성적, 그러니까 창녀와 같은 수준으로 의미로 이렇게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정신대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거든. 같은 위안부하고 같은 단어가 아니야 원래.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걸 다 조장하는 게 지금 여성가족부거든. 이런 썩을년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좀 정리가 돼야지 어떠한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놔도 좀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 향후 농업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좋게 만드냐,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같이 묶여서 하는 말이야. 어떻게 농업만 딱 띄어서 얘기하겠냐, 씨발. 안 그래? 농업이든 우리나라 경제든 그런 구조가 올바른 기틀 아래 발판이 올바로 서야지 어떠한 정책을 해놔도 좀 잘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모래성에 성을 쌓듯이 지금 이 나라 이 바닥이 개판 오분장인데 어떤 좋은 시스템으로 갖다 놔도 그게 제대로 흘러갈 수 있고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냐고. 안 그래? 일단은 요런 아사리판을 먼저 다지고 나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농업의 그 미래 정책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 뭐 쌀값 떨어져. 맞아. 쌀값은 떨어지지 않았다. 왜냐면 문재인이가 그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그 쌀을 보냈잖아. 근데 문재인이 개새끼 이거 족같은 새끼요. 야, 김정은이가 씨발로마 그 묵은 쌀 말고 햇살 달란다고 해가지고 햇살 다 줘버리고 우리 국내인들한테 우리 국민한테는 묵은 쌀 갖다가 푸냐 이 개 호러새끼야 문재인. 난 씨발놈. 개새끼야, 그 정부미 줘, 정부미. 문재인 씨발로마, 왜 그 햇살을 갖다가 북한 넘기냐고, 북한한테. 묵은 쌀을 국내한테 풀고, 한국인한테 풀고, 미친새끼 아니야, 이거. 그리고 쌀값 올라갔다고, 씨발로마. 신문에 나왔대, 네 문재인. 쌀값 올라갔다고. 야, 우리나라 그렇잖아. 쌀값을 그런 식으로 올리면은, 막, 양파, 감자, 모든 농산물 씨발 묶어놨다가 다 북한으로 갖다 줘라 임마.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농산물 가격 잘 팍팍 올라가겠다. 아유 이 호로 새끼 이거. 묵은 쌀을 북한에도 줘야지 씨발놈. 그리고 북한에도 뭘 그렇게 갖다 퍼주냐 씨새끼야. 이 새끼 이거 북한에 누가 있나봐 이 새끼 북한에. 뭐 또라이 새끼 이거.